자, 반갑습니다. 네, 어서 오세요.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, 분석은 좀 일찍 끝나긴 했는데, 예, 뭔가 좀 컨디션이 막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좀 늦게 키긴 했는데, 자, 일단은, 반은 일단 공개할 거거든요. 오늘은 진짜 짧게 할 겁니다. 막, 길게 안 할 거기 때문에, 평소 막 그렇게 평소처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진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, 자, 제가 이제 어제 그 분석을 이제 오늘 새벽까지 해서 다 마무리를 했을 때 그때랑 배당이 변경된 경기들이 몇 경기 있더라고요. 많진 않은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니까 입스위치, 뭐 맨시티, 호펜하임, 그리고 또 몇 경기 더 있는 것 같은데, 자, 코번트리 레스터부터 가도록 할게요. 일단 이 5번은 뭐 남겨두긴 했는데 배당이 비슷해서 코번트리 승 봅니다. 근데 이제 마엔을 못 보는 이유는 코번트리가 물론 이제 워낙 성적이 좋긴 하고 1위기도 하지만 요새 살짝 좀 불안하잖아요. 그리고 레스터도 뭐 지더라도 골을 넣고 있는 상황이라 마엔까지 좀 보긴 어렵다. 그래서 승 보고, 입스위치도 승은 보는데 이게 아마 마엔까지 봤던 것 같긴 하거든요. 마엔을 안 봤네. 마엔으로 배당이 빠지는데 안 봤던 이유는 그거 같아요. 블랙번이 요새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득점 득점이 많이 없는데, 의외로 지난 미들즈브로전도 비겼고, 뭐 최근 5경기 중에 4경기 무득점이지만 은근히 한 골차 승부도 많았고 원정 성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. 최근에 진 적이 별로 없어서. 해서 입스위치가 유리하긴 하지만 뭐 성적 차이도 나곤 하지만 그래도 마인까지 좀 보긴 어렵다 해서 이렇게 본 거고, 자, 와포드 미럴도 와포드 승 봅니다. 워낙 홈에서 와포드가 강하기 때문에 이건 무승부 배제하고 그냥 승만 봤습니다. 배당 대비 좋아서. 자, 그다음 맨유 맨시티는 이게 배당이 빠졌다 했죠 아까. 맨시티 승을 봅니다. 왜냐면 맨유 감독이 나가고 지금 막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, 맨시티도 원정이 생각보다 뭐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. 그리고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최근에 아마 리그 승이 없을 겁니다. 맨시티도. 왜냐면 뭐 맨시티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뭐 맨유 원정이라 좀 쉽진 않은데 얘네가 열 몇 경기인가 무패일 거예요 아마. 근데 최근에 컵 대회에서 2번 다 이겼지 리그는 3연속 무승부 중이라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. 그래도 뭔가 맨유의 최근 흐름보단 낫다. 왜냐면 맨유는 뭐 패배가 많은 건 아닌데 최근에 실점이 좀 꾸준하다 보니, 그리고 지난번 맨시티가 뉴캐슬을 잡은 것도 좀 크다고 봐요. 그래서 뭐 일정 부분은 맨시티가 조금 더 뒤에 했기 때문에, 예, 왜냐면 맨유는 그 FA컵을 했고 맨시티는 카라바오컵이 맨 마지막 경기였어 가지고 일정 부분이 좀 걸리긴 하면 그래도 이제 맨시티 승 정도는 보면 괜찮을 것 같다. 그리고 레알하고 레반테는 패스합니다. 요새 레알이 좋지 않죠. 분위기도 뒤숭숭하고 컵대회도 떨어지고, 그리고 배당 대비도 메리트가 없고, 그리고 의외로 레반테가 레알 상대로 생각보다 원정에서 몇 번 잡은 적이 있어요. 최근에 21년도도 2대1로 잡았고, 그래서 압도적인 뭐 홈의 성적이긴 하지만 요새 레알이 뭔가 어찌 보면 가장 뭔가 좀 뒤숭숭하지 않나. 그리고 뭐 결장 부분은 크게 없긴 한데 뭔가 좀 찝찝하더라고. 그래서 배당 대비, 그래서 이번 주에 약간 뭐 컨셉이라고 하기보다는 낮은 배당들은 웬만하면 다 뺐습니다. 그래서 일반 승도 배당이 낮은데 마엔 배당도 1.5가 안 되니까 굳이 이런 건 갈 필요 없다.
그리고 우디네세 인테르도 이제 승무패에 포함된 경기라 좀 조심스러워요. 왜냐면 당연히 인테르 승 봐야죠. 워낙 이제 그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. 근데 우디네세도 실점이 좀 많은 편이긴 해요. 득점이 그렇다고 아주 높지도 않고. 그리고 인테르가 득점력이 세리에서 가장 많다 보니 이제 좀 불안한데, 우디네세 입장에선. 그래도 얘네가 홈에서는 나름 어느 정도 하고 있고, 그리고 우디네세 이제 경기들을 보면은 홈에서 뭐 라치오, 최근에 피사, 그 전에 뭐 나폴리도 잡았었고 해서 생각보다 인테르 입장에선 지난번 이제 좀 아쉬운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1대0 승리. 물론 원정도 보면 한 골차 승부들도 은근 있어서 저는 승무 보는데 인테르 승은 배당 대비 좀 별로다, 원정이고. 그래서 이번 주에 약간 그 가는 방향은 낮은 배당 다 던지자, 그냥 굳이 가지 말자. 그래서 인테르 승무 보고 넘어가고, 도르트문트는 그래도 오늘 배당 낮은 것 중에서 제일 가볼 만하다. 왜냐면 마헨까지 보기 때문에. 마헨 배당이 좀 빠졌는데, 이 도르트문트는 장크트하고도 차이가 나지만 이게 미넨 다음으로 성적이 좋고, 지난번 브레멘전도 그렇고, 아무리 챔스 일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요새 홈에서 지금 3경기 연속 무실점이다 보니, 장크트가 최근에 뭐 볼프스전 골 넣고, 그 전에 뭐 마인츠, 쾰른, 뮌헨글라까지 이제 3경기 원정 뭐 무패도 하긴 했었지만 도르트문트 상대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. 근데 물론 이제 변수가 있긴 합니다. 마인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뭐 뮌헨 상대로도 전반 1대1, 뭐 예전에 팀들 상대로도 아주 대표했던 경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스럽긴 한데, 그래도 노릴 거 노려봐야 된다. 왜냐면 득점 차가 워낙 나기 때문에. 그래서 이렇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볼프스 하이덴하임은 오버 봅니다. 그냥 오버 보고 넘어갈게요. 요거는 볼프스의 그 최근 그 지난번 뭐 2대1로 좀 힘겹게 이기긴 했죠. 우리가 핸디무 적중할 때. 그 전에부터도 보면 다 오버인 상황이었고, 하이덴하임도 최근에 어쨌든 득점이 좀 꾸준해서 얘네가 8경기 연속 오버기 때문에 그냥 오버 찍고 넘어가고, 호펜하임 레버쿠젠도 오버 봅니다. 근데 요 오버는 좀 달라요. 3.5라서. 근데 왜 이제 3.5임에도 불구하고 오버를 가느냐. 요게 지금 제가 원래 체크했던 데서 배당이 좀 빠졌거든요. 배당이 좀 내려간 배당이기 때문에. 자, 레버쿠젠, 호펜하임 순위도 비슷하고. 근데 호펜하임이 요새 홈에서 엄청나게 득점 잘하거든요. 지금 5경기 연속 5연승 할 때 동안 1실점 이상 안 하고 있고, 홈에서 기본적으로 3골 이상, 지난번 5골까지 넣었죠. 근데 레버쿠젠은 지난번 홈에서 이제 슈투트한테 4실점 했죠. 그렇다고 해서 호펜하임 승가기에는 불안한 게, 또 라이프치히 원정이나 도르트문트 원정도 잡았던 레버쿠젠이거든요. 뭐 챔스에서는 맨시티도 잡고. 그래서 오히려 홈보다 원정에서 잘할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기 뭐 다득점 무승부, 아니면 뭐 레버쿠젠 승이나 호펜하임 승까지 다 봤을 땐 오버 가는 게 가장 맞다. 그리고 켈른 마인츠는 마인츠 프렘 봅니다. 마인츠가 뭐 어쨌든 순위가 더 떨어지긴 하지만 지난번 처음으로 이제 홈 승리도 했고, 최근 컨퍼런스 포함 이제 6경기 무패 2승 3무. 물론 켈른이 홈이고 좀 더 유리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무승부 가능성이 유력하고, 뭔가 흐름이 마인츠가 더 좋기 때문에 프렘 봅니다. 그리고 함부르크 멘헨글라는 함부르크 승무 보고 넘어갈게요. 왜냐면 이 함부르크가 홈에서 잘합니다. 원정은 못할지언정 지난번 퇴장도 있긴 하지만 홈에서 도르트문트, 뭐 최근에 프랑크, 그 전에 뭐 마인츠, 그리고 슈투트도 잡았던 함부르크이기 때문에 요새 멘헨글라의 그 성적을 보면은 뭐 잘할 땐 진짜 잘하거든요. 근데 전체적으로 최근에 좀 패배가 좀 많습니다. 무승부도 많이 없고. 그래서 그래도 홈에서 지지 않을 것 같다. 근데 선택하기가 좀 빡세요, 함부르크 승무는. 그래서 오늘 승무 보는 경기들은 안 갈 확률이 좀 큽니다. 애매해요. 약간 50대 50이라서. 이렇게 보고, 자, 오늘은 리즈까지만 공개를 할 거기 때문에, 자, 찰턴 셰필드는 오버 봅니다. 뭐 챔피언십이라서 뭐 길게 얘기는 안 할게요. 잠깐만, 찰튼이 어디 갔지? 여기 있구나.
자, 찰튼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뭐 셰필드하고 조금 떨어지긴 한데 큰 차이는 없는데, 오버를 보는 이유는 그냥 뭐 홈에서도 코번트리하고 비기기도 했고, 뭐 득점이 어느 정도 꾸준해서 아주 좋은 오버는 아닌데, 그래도 오버 확률을 높게 보는 게 셰필드 때문입니다. 얘네가 요새 다득점도 많이 하고 지든 이기든 오버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 이렇게 본 거. 그리고 옥스퍼드 브리스톨은 그냥 무 또는 패스 넘어가고, 그러니까 무승부종에서도 좋아 보이는 무는 아닙니다. 그리고 프레스턴은 프레스턴 승무. 왜냐면 홈의 성적이 좋기 때문에. 근데 이제 무승부를 완전히 버리지 못한 이유는 더비카운이 생각보다 뭐 순위 차이도 좀 있고, 당연히 홈의 프레스턴이 훨씬 더 좋긴 한데, 프레스턴도 홈에서 최근에 뭐 무승부도 좀 있었고, 뭐 코번트리랑도 비기긴 했지만 더비카운이 생각보다 이 점수차가 별로 없더라고. 그 얘기 뭐냐면 한 골차 승부도 많고, 원정에서 뭐 3연승 했을 때도 있었으니까 해서 무가 좀 걸려서 승무. 오늘 승무 보는 건 웬만하면 잘 안 간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, 자, 셰필드 웬즈하고 포츠머스 넘어갑니다. 건너뛸게요. 이런 경기는. 자, 사우스햄튼하고 헐시티도 사우스햄튼 승무 보는데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다. 그러니까 사우스햄튼이 홈에서 워낙 잘하거든요. 근데도 순위는 헐시티가 높습니다. 근데 왜 사우스햄튼 승을 안 가냐면, 최근 뭐 6경기 무패, 뭐 4승 2무, 지난 컵대회도 이기고 원정에서. 헐시티는 또 최근에 뭐 블랙번하고 비기면서 이제 승부차이 끝에 올라갔는데 2경기 연속 득점 없는데, 냉정하게 보면 미들즈 원정, 뭐 미럴 원정, 스토크 원정 다 이겼기 때문에 헐시티도 최근 홈에서 스토크 진 것만 생각하면 당연히 사우스햄튼 가야 되는데, 배당이 말이 안 돼요 이거. 저 사우스햄튼 승 갈 바에는 그냥 무찍고 넘어갑니다 저는. 자, 스토크 퀸즈도 스토크 승무 보는데, 요거는 배당이 조금 가볼만 해요. 스토크 승이. 왜냐면 최근에 스토크가 그래도 뭐 퀸즈도 쉽지는 않지만, 그래도 홈의 스토크의 성적을 봤을 때는 지난번 코번트리도 FA컵 잡았고, 그 전에 노리치 헐시티 원정이지만 무실점 해서 뭐 홈에서 완벽하게 좋은 건 아닌데, 최근에 3연승 무실점이기 때문에 퀸즈보다는 살짝 우세하다. 근데 퀸즈도 득점력이 어느 정도 계속 꾸준하다 보니 지난 웨스트햄전 비긴 것도 그렇고 해서 무승부를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. 해서 스토크 승무. 그 다음 렉섬하고 노리치도 렉섬 승무. 왜냐면 이건 당연히 렉섬 승 봐야 되긴 하거든요. 이거 오버를 같이 봤었나? 오버를 같이 봤네. 맞아. 왜냐면 렉섬이 최근에 홈에서 진 적이 없어요. 리그 경기. 그 카디프전은 카라바오컵이기 때문에 그걸 빼면은 최근에 뭐 상대 가리지 않고 진 적이 없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FA컵도 노팅엄한테 승부차이까지 가서 이기고. 왜냐면 얘네가 오버를 봤던 이유는 중간에 그 언더도 많았었는데 최근에 다득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오버를 본 거고, 거기에는 노리치도 한몫합니다. 노리치도 오버 언더는 반반인데 얘네 득점력을 보면은 무득점 했던 경기가 거의 없어요. 특히 원정에서는 지금 계속 골 넣어주고 있죠. 물론 많은 골은 아니지만. 그리고 그래도 이제 아무리 노리치가 최근에 뭐 조금 예전보다는 잘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길 가능성은 좀 적다 봅니다. 해서 렉섬 승무 보고 오버 보는데, 이거는 렉섬이 그래도 실점이 어느 정도 꾸준한 점을 생각했을 땐 오버가 좀 더 좋지 않나. 그 다음에 렉섬 승으로 갈게요. 그 다음 첼시 브렌트는 이게 승무패 포함된 경기였던가? 제가 한번 볼게요. 지금 좀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나서. 이거 승무패 다 보는 경기입니다. 그래서 승패가 없어요. 왜냐하면 당연히 홈의 첼시 타이밍상 이겨줘야 되죠. 모든 게 이제 첼시 쪽으로 가고 있긴 한데, 첼시가 요새 실점이 꾸준합니다. 뭐 컵대회든 리그든. 그래서 오버가 많고, 이 브랜드포드가 원래 홈에서 극강인 팀이고 원정 못하거든요. 근데 요새 원정에서도 지금 3연승 중이라서 컵대회 포함.
그래서 지금 6경기 5승 1무라 뭔가 첼시의 요즘 실점률을 봤을 때는 불안하다 해서 그냥 승부패 다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오버 찍고 넘어가겠습니다. 이 경기. 근데 배당만 생각하면 오버가 그렇게 좋은 배당은 아니에요. 왜냐면 1.54기 때문에 오늘도 오버를 가려면 오늘 언오버 보는 게 많은데 특히 오버 중에서도 뭐 3.5일 수도 있고 2.5일 수도 있는데 3.5라도 배당 대비 1.5면은 굳이 갈 이유는 없죠. 확률이 좀 떨어지는데 뭐 첼시는 2.5긴 하지만 나머지 오버들하고 비교했을 때 배당이 떨어지면 제외할 수도 있다. 왜냐 1대1 묻을 수도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자, 마지막 공개하는 리즈 경기 무승부 봅니다. 왜냐면 이것도 사실 승무패가 다 가능한 경기예요. 요새 이제 리즈가 워낙 잘하다 보니 이 순위가 풀럼이 더 높긴 하지만 이게 풀럼 홈도 아니고 특히 리즈가 최근 홈에서 잘하잖아요. 뭐 리버풀하고 또 첼시도 잡고 리버풀 비기고 최근에 뉴캐슬 원정도 지긴 했지만 3득점 했고 그게 유일한 패배입니다. 최근 9경기 중에 1패밖에 안 했고 무도 많고 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처음엔 오버 갈까도 생각했는데 풀럼이 원정 특히 홈에서 득점이 많지 원정에서는 최근에 막 2경기 연속 1득점이고 3경기구나. 그리고 리즈도 맨유랑 그리고 뭐 예전에 뭐 뉴캐슬 0대0이라든가 최근에 뭐 에스턴빌라 1대2 그리고 최근에 무승부가 다 3경기가 이제 홈 원정 다 언더였기 때문에 그냥 무승부 찍고 가는 게 맞다 요거는.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무승부를 본다. 자, 40경기 중에 이제 20경기입니다. 여기까지 갔다. 여기까지 딱 공개를 하고 밑에서부터 그냥 코멘트로 갑니다.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도 목 상태가 괜찮습니다.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아마 30분 이내로 좀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고 추천 한 번씩 즐겨찾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추천, 질차 그리고 구독. 이게 유튜브에서도 이제 어떻게 하면 후원을 하느냐 뭐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. 막 그 게시물 댓글에 막 3주 전에 달렸더라고. 확인을 안 하다 보니 게시물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거기 유튜브는 구독자 수가 그 멤버십 조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구독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야 멤버십을 열 수가 있다. 나머지 다 이제 뭐 시청 시간 모든 게 다 되는데 시청 시간도 거의 3,000시간인가 4,000시간이거든요. 구독자 수만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만 좀 부탁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리버풀 번니. 리버풀 승보죠. 왜냐면 리버풀이 그래도 저는 이렇게까지 높을 줄 몰랐거든요. 근데 리버풀 보니까 어디 갔냐 지금. 잠시만요. 리버풀이 4위입니다. 4위. 예, 그리고 최근에 진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번니 정도는 가볍게 이겨줘야 된다. 다만 이제 번니도 최근에 뭐 본머스 원정이라든가 뉴캐슬 원정 또 한 골차 무승부 그리고 리버풀도 뭐 예전보다는 폼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얘네가 한 11경기인가 무패거든요. 그리고 홈에서는 뭐 2골씩도 넣고 했는데 최근에 울버햄튼 2대1 아니면 뭐 리즈 0대0 이런 걸 생각했을 땐 마행 가기가 좀 부담스럽다. 그래서 결론은 일반 승만 보는데 갈 경기는 아니다. 이거는 승무패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가면 갈만한데 모르겠어요. 전 그냥 리버풀이 무난하게 이길 것 같지만 또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몰라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. 그 다음 썬더랜드 크리스탈은 썬더랜드 승부 보면서 언더를 봅니다. 언더 배당이 더 낮아서 저는 언더를 체크하긴 했지만 이게 승무패에 포함된 경기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기는 추천드리진 않아요. 왜냐면 썬더랜드가 유리한데 홈의 무패라서. 근데 크리스탈이 뭐 아까 뭐였지 그 결장 쪽도 썬더랜드보다는 물론 썬더랜드도 차출이 있긴 하지만 크리스탈이 지금 사르가 차출해 그리고 은케티아 뭐 부상 그리고 일본인 선수도 부상해 뭐 수비 쪽에는 또 이적도 있고 이적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 뭐 마테타가 8골로 골이 가장 많은데 뭔가 지난번 FA컵 진 것도 그렇고 최근에 폼이 좀 안 좋습니다. 원정 성적이 아스날전 비긴 것 빼고는. 그래서 한데 썬더랜드도
홈의 무패고 다 좋은데 얘네도 최근에 그 6경기 중 5번을 비겼기 때문에 1득점을 이상 못하고 있어요. 그 6경기 모두. 무득점도 3경기나 되고, 그래서 질 것 같진 않지만 무승부도 염려돼서 일단 승무 보고 넘어가고, 토트넘 웨스트햄은 토트넘 승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이것도 승무패 퍼센테이지가 한 70% 되는데 굳이 이런 경기 건드릴 필요 없다. 왜냐면 이 토트넘의 배당이 낮아요. 아까 어디만큼 낮냐면 사우스햄튼 1.59니까. 근데 왜 토트넘을 빼느냐? 토트넘은 홈보다 원정이 성적이 좋은 팀이고, 물론 웨스트햄하고 비교했을 때 득실이 다 좋습니다. 웨스트햄이 실점이 그 EPL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. 근데도 불구하고 빼는 이유는 지금 히살리숑이 부상이고, 쿠두스도 부상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고, 벤탄쿠르도 부상이고, 사르는 국대 차출해. 그래서 부상들도 좀 있고, 웨스트햄은 뭐 그 파케타가 어디 이적한다고 하지 않았나요? 이적 이슈가 있던데 여기는 또 허리 부상 표시로 떠 있어서 못 나올 가능성도 있고. 그러니까 보웬하고 윌슨이 해줘야 되는데 요새 보면은 웨스트햄이 손이 가지를 않습니다. 근데도 불구하고 왜 토트넘 승을 못 가냐면 배당도 그렇고, 토트넘도 최근에 이제 뭔가 실점이 어느 정도 꾸준하고, 그리고 웨스트햄이 예전에 아시겠지만 그 브라이튼이나 맨유, 본머스전 비길 때 그 느낌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. 갑자기 당연히 질 거라 생각했는데 뭐 본머스전도 2대0으로 이기다 이제 비겼는데, 최근에 뭐 울버햄튼 0대3 전적 보면은 갈 수 없긴 해요. 몰라요. 또 이게 한 방에 있는 선수들이 있다 보니 이게 뭔가 쉽게 배당 대비 토트넘은 가기 어렵다. 그래서 토트넘 승부 보고 넘어가고, 자 마요르카하고 빌바오는 마요르카가 홈에서 성적이 괜찮죠. 그래서 프렘 받으면 프렘 가야죠. 무승부 가능성이 유력한데 득점은 이 마요르카가 조금 더 앞선다. 그리고 홈의 성적이 좋잖아요. 그리고 뭐 빌바오도 예전만 못하고 해서 프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그리고 아약스 고어헤드. 자, 요 경기는 아약스 승을 봅니다. 왜냐면 잠시만요. LADPC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, 자 아약스 승을 보는 이유는 뭐 순위 차이도 있겠지만은 이 고어헤드가 생각보다 제 기대에 못 미친다. 지난번 헤라클레스전도 결국 못 이겼고 4연속 무승부에, 원정에서 뭐 알크마르전도 비기고 뭐 어느 정도 득점은 꾸준히 해주고 있지만, 물론 아약스가 지난번 컵 대회 0대6으로 준 건 좀 크긴 해요. 알크마르한테 상성에서 밀리더라도 이 정도로 대패할 줄은 몰랐다. 근데 리그만 놓고 보면은 그래도 뭐 4승 1무고 실점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, 최근 홈에서 페이노르트나 흐로닝원 상대로 실점이 없었다는 거 생각하면 일반승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. 이것도 3.5 오버를 갈까 고민 많이 했는데, 고에드도 원정에 좀 무득점 경기들이 있다 보니 아약스 쪽에 그냥 승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득실 차이도 있고, 특히 홈에서 아약스가 워낙 득실이 좋기 때문에. 뭐 베오르스트 부상고 있고 뭐 수비 쪽에 퇴장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길 것 같긴 해요.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집트 나이지리아는 무승부 봅니다. 3, 4위전 무찍고 넘어가겠습니다. 그리고 랑스 오세르는, 자 랑스가 지금 2위거든요. 근데 어제 파리가 이겨서 2위인 거지, 오늘 이기면 다시 순위가 바뀝니다. 즉 2점 차로 뒤지고 있지만 기존의 1위가 랑스였기 때문에 뭐 뒤집을 수 있고, 오세르는 강등권에 득실도 안 좋고, 그리고 랑스가 공격에 에두아르 선수가 이제 부상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득점력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땐 오세르보다 낫다. 그리고 잠깐만요. 그리고 오세르가 최근에 브레스트 원정에서 득점이 없이 졌거든요. 그리고 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겠지만 9연승 컵대회 포함 엄청납니다. 그리고 한 골 넣은 경기가 별로 없어요. 스트라스 정도만. 보통 2골씩 넣기 때문에 실점하더라도 이길 확률이 크다 해서 랑스는 아마 제 기억엔 랑스 승의 마행까지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.
이렇게 보고 넘어가고. 살라 휴식인가요?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. 확인하는 사이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,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서. 여기는 살라 휴식이 뜨진 않았거든요. 보통 휴식이면 휴식이라 뜰 텐데 수비 쪽에 경고 누적만 있고 휴식은 뜨진 않았습니다. 일단 여기 상황 제가 보는 그 사이트에서는 어제도 살라 휴식은 못 봤는데 좀 물어보도록 할게요. 감독 인터뷰 했나요? 잠깐만. 이집트, 나이지리아. 그런가요? 일단은 챗 GPT도 믿을 수 없긴 하거든요. 출전 옵션으로 남아있다고 보도가 되어 있기는 하는데 이 경기를 마치고 복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얘가 얘기하는 거 보면 출전 가능성은 있는데 아무래도 감독이 얘기한 게 더 신뢰가 갈 수가 있죠. 선발 라인업만 확정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반반인 것 같아요. 이게 아까 뭐 감독이 말했다고는 하는데 여긴 또 완전히 빠지면 여기 뭐 챗 GPT도 그렇고 제가 보는데도 지금 시간이면 빠져 있어야 되긴 하거든요. 살라 휴식이라고. 근데 이게 휴식이라는 애매한 표시도 없기 때문에 제 느낌에는 나올 것 같아요. 뭐 선발로 안 나오더라도 아니면 뭐 벤치에만 있다 들어가거나 아예 뭐 명단 제외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제 느낌은. 어쨌든 그래도 그냥 무승부 봅니다. 중요한 경기가 아니라서 저한텐. 어쨌든 정보 감사합니다. 자, 그래서 그 다음 나폴리로 넘어갈게요. 이런 피드백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나폴리 사스올로는 이게 승무패 포함된 경기거든요. 고민 많이 했어요. 지난번 못 이겼단 말이죠. 결국 그 못 이겼던 상황으로 인해서 이게 인테르랑 점수차가 좀 더 멀어졌고 인테르는 겨우 이겼잖아요. 그래도 1대0으로 두 번 연속 과연 못 이길 건가? 지금 엘라스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2경기 연속 무승부 중인데 연속으로 치면 3경기 연속, 무승부로 치면 4연속 무승부, 또 무승부 뜰까? 오늘은 이길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땐. 뭐 아주 다득점으로 못 이기긴 하더라도 왜냐면 사스올로도 뭐 AC 밀란 원정도 비겼었던 팀이고 뭐 아탈란타도 잡고 뭐 강팀 상대로 은근히 좀 비볐던 팀이라 좀 빡셀 수는 있는데 최근에 2경기 무득점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폴리 쪽 봐야 되는 게 맞다. 파르마전은 좀 운이 없었다 보여지고 그 전에 계속 득점 중이었으니까 나폴리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스완지 버밍엄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챔피언십이 뒤로 좀 있더라고요. 이거 스완지 프렘 봅니다. 왜냐면 버밍엄도 홈에서 잘하지 원정에서 잘 못해요. 뭐 순위가 조금 높을 수는 있지만 스완지 요새 홈 리그 4연승 뭐 대부분 한 골 차긴 하지만 지난번 브로미치전도 아쉽게 좀 승부 차이 끝에 졌고 그래서 버밍엄도 최근에 홈에서 코번트리도 잡고 뭐 홈에서는 여전히 이제 8경기 무패죠. 5승 3무. 근데 원정은 홈만 못하다 해서 만약에 스완지가 정배받았으면 이것도 건너뛰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승무가 좀 애매해서. 근데 프렘 받았으면 프렘 가는 게 맞죠. 노팅엄 아스널은 아스널 승 봅니다. 근데 이게 마행 가기가 좀 어려워요. 제가 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노팅엄하고 아스널 뭐 순위 차이도 많이 나고 공격력도 차이 많이 나는데 당연히 아스널 마행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. 근데 노팅엄이 생각보다 의외로 대패한 적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. 뭐 에스턴 2골차, 뭐 에버튼 2골차 있긴 하지만 최근 뭐 맨시티도 1골차였고 무엇보다 아스널이 원정에서 대승을 거둔 적이 생각보다 없어요. 리그 경기 보면은 뭐 본머스도 1골차, 에버튼도 1골차, 에스턴한테 지고 첼시, 썬더랜드, 번니만 이제 2대0으로 이겼었는데 아무리 아스널이 뭐 강하고
좋다고는 하지만 노팅엄도 홈이면 모른다. 결장이 뭐 아주 크게 있는 게 아니라서 아스날 승만 보겠습니다. 보고 오사수나 오비에도. 경기가 많다 보니 이게 벌써 30분이 지나버렸네. 자, 좀 더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사수나 오비에도는 오사수나 승무 봐야죠. 왜냐면 오비에도가 득점이 너무 안 받쳐줘요. 9득점. 라리가 유일한 그 한 자릿수 득점팀. 그리고 오사수나가 득점도 2배 차이 많고 홈에 오사수나잖아요. 오베도가 원정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오사수나 승 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그리고 미넨 라이프치히는 저는 승패를 좀 건너뛰었습니다. 왜냐면 아무리 미넨이 무패 팀일지언정 비긴 적이 있다. 2번 비겼기 때문에 득점이 2배 차이거든요. 66득점 대 32득점. 근데 실점도 더 적고 라이프치히보다. 아무리 라이프치히가 7승 1패더라도 원정에서 무패인 미넨을 잡긴 좀 어려운데 그게 있어요. 제가 볼 땐 뭐 결장 부분으로 치면 뭐 둘 다 큰 차이는 없는데 미넨이 지난번 쾰른전 이제 선제골 내주지 않아요? 선제골 내준 것도 그렇고 뭔가 경기들 보면 다 오버입니다. 오버. 3.5 기준에도 오버가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라이프치히가 뭐 지난번 프라이전 2대0 아니면 홈에서 레버쿠젠한테 질 때 1대3 아니면 뭐 다득점할 때는 뭐 6대0 3대1 뭐 이런 스코어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오버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자, 지금 튕겼나요 혹시? 잠시만요. 이거 튕기면 안 되는데 또. 저는 일단 튕겼거든요. 그 방송이 튕긴 건 아니고 잘 들리나요? 와이파이로 잡아 있어서 잠깐만요. 살았다. 이게 인터넷이 갑자기 끊길 때가 있어요. 그렇다고 인터넷이 아예 끊긴 건 아니고 방송만 끊기고 인터넷은 살아있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호환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더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추천 한 번씩만 추천 질차트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. 자, 그래서 뭐냐, 오버입니다. 오버. 미네는 가장 좋은 거 오버다.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해서 그렇게 보고, 그 다음 즈볼로 알크마르 요것도 애매해요. 오버 봅니다. 오버 3.5 기준이라도. 왜냐면 알크마르가 순위는 더 높은데 최근에 보면은 포르티나 4실점 그 원정이 좀 불안합니다. 지난번 뭐 아약스 6대0으로 이겨서 잘한 거는 뭐 인정을 하겠지만 리그만 볼 때는 원정이 불안해요. 지금 3연패고. 그리고 즈볼러가 은근히 좀 홈에서 좀 한다. 지난 트벤테 원정도 비기고 해서 저는 알크마르가 이겨도 쉽게 이길 것 같진 않다 해서 뭐 오버 보고 승패 굳이 본다면 뭐 알크마르 승부 쪽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. 자, 그다음 툴루즈 니스는 툴루즈 승 봅니다. 왜냐면 니스 쪽에 좀 부상이 있더라고. 지금 보면은 니스가 일단은 어제 제가 분석할 때 보면은 제레미 보가하고 테렌 모피만 이제 완전 부상으로 떴거든요. 그리고 뭐 주전기포 국대 차출에 수비의 맨디도 국대 차출. 근데 이제 소피앙 디옵이 팀 내 골이 가장 많고 한데 발목 부상 의심이 떴는데 이제 완전히 부상으로 떴거든요. 지금 이러면 공격 라인에 빠지는 선수들이 많죠. 물론 툴루즈도 보면 공격에 퇴장도 있고 뭐 수비 쪽에 부상도 있는데 니스만큼은 아니다. 그래서 순위도 툴루즈가 더 높습니다. 그리고 그 니스가 최근에 원정도 워낙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툴루즈 가면 된다. 그래서 툴루즈 승 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포르티나하고 PSV. 이 경기도
PSV가 당연히 이제 1위고 무조건 PSV 가야 되는 건 맞지만 뭐 득점 차도 2배 이상 나고 모든 게 다 이제 PSV인데 포르티나가 홈 성적이 매우 좋아요. 5승 2무 2패. 원정과는 완전 딴판인데 물론 PSV가 유일하게 원정 무패 팀이긴 합니다. 9승 무패로. 근데도 불구하고 승패로 가기가 좀 어려웠던 이유는 PSV도 보면 지금 히카르도 페피 부상 그리고 미드필더 국대 차출 뭐 수비도 있고 기존의 부상자들 출전 여부 불투명한 선수들까지 포함하면은 뭐 포르티나도 수비 쪽이 뭐 경고 누적 부상이 좀 있긴 한데 지난번 알크마르를 4대3으로 이겼단 말이죠. 고어헤드 원정도 비기고 해서 최근에 득점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 예전에 그 11월에 있었던 PSV 원정도 지긴 했지만 2골 넣었거든요. 2대5. 그리고 PSV도 실점이 아예 없는 팀이 아니다 보니까 오버 가는 게 맞는 것 같다. 배당이 너무 적어요. PSV가. 그래서 가고 싶으면 뭐 핸디 쪽을 노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버 봅니다. 오늘의 이제 컨셉은 그거죠. 제가 낮은 배당들은 웬만해서 안 간다 했잖아요. 그래서 뭐 PSV 승, 뭐 미넨 승은 그래도 1.5 되는데 그나마 나폴리하고 아까 어디였지? 배당 좀 낮은 데가 아약스 정도? 나머지는 웬만한 건 배당이 좀 높더라도 뭐 토트넘, 뭐 아까 뭐 리버풀 그리고 뭐 사우스햄튼 뭐 이런 건 다 이제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참고하시고. 자, 엑셀시오로 텔스타 오버 보고 넘어갑시다. 왜냐면 둘이 순위도 비슷하고 뭐 무승부 가능성도 있긴 한데 텔스타가 워낙 최근에 득점이 좀 많을 때가 좀 많더라고요. 그리고 엑셀시오로도 최근에 뭐 아약스 원정이라든가 뭐 홈에서 즈볼러 같은 경우도 다득점을 했기 때문에 무승부 아니면 오버인데 일단 오버를 찍긴 했지만 오늘 오버를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1.5에 대한 오버는 안 갈 확률이 큽니다. 왜냐? 굳이 갈 거면은 차라리 고배당 무승부 노리는 게 더 나을 수도. 왜냐면 워낙 텔스타가 지금 원정 5경기 무패긴 한데 이 0대0 무나 1대1 무가 있거든요. 그리고 엑셀시오로도 다득점을 안 하고 언더로 끝난 경기가 있어서 원래 오버 봤지만 무를 좀 더 추천드리겠습니다. 저도 좀 바꾸도록 할게요. 이거 무승부로. 무승부로 좀 갈아타겠다. 자,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칼리알리 유벤투스. 이제 몇 경기 안 남았죠? 잠시만요. 체크를 좀 하고. 나머지는 끝나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빨리 답을 해드리겠습니다. 왜냐 이게 방송이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추천만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좀 눌러주시고. 자, 칼리알리 유벤투스 이게 승무패 포함된 경기입니다. 유벤 승무 보고 넘어갈게요. 왜냐 당연히 유벤이 좋죠. 이거 누가 보더라도. 근데 이제 저는 배당을 보고 생각해서 가기 때문에 원정에 1.5가 안 되는 배당은 좀 위험하다. 왜냐면 아니 칼리알리 지난번 제노아한테도 0대3으로 졌는데 왜 안 가냐 할 수도 있는데 이 칼리알리가 은근히 강팀 상대로 좀 강해요. 뭐 유벤 원정도 한 골 차였고 컵대회 나폴리랑 비겨서 이제 승부차이까지 갔고 홈에서는 로마도 잡고 최근에 AC 밀란전도 한 골 차로 졌기 때문에 원정이면 모르겠어요. 유벤이 홈이고 물론 유벤이 최근에 뭐 원정 3연승에 뭐 리그 경기도 보면은 지금 6경기 무패고 다 좋은데 지금 2경기 무실점이잖아요. 다득점도 하고. 근데 유벤도 다음 경기 벤피카하고의 이제 챔스 경기도 있고 그리고 이 원정의 유벤은 뭐 홈보다 뭐 당연히 안 좋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. 근데도 불구하고 조금 애매하다 그런 느낌이 나요. 배당을 좀 더 줬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유벤 승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이 경기. 자, 그 다음 베티스하고 비아레알. 이거 사실 베티스가 원래 그
원정 가는 게 좀 빡세거든요. 베티스도 순위가 지금 6입니다. 근데 비아레알이 득실이 득점하고 실점이 훨씬 조금씩 더 좋고 순위도 3입니다. 오늘 이기면 레알하고 1점 차. 비아레알도 지금 폼만 유지하면 우승 노려볼만 하거든요. 그 바르샤하고도 이제 이기면 5점 차라서. 그리고 베티스가 홈 성적이 좋다고 하는데 비아레알도 원정 성적이 매우 좋습니다. 그래서 뭐 이 공격 라인에 지금 에르난데스 그리고 앞대 국대 차출 뭐 수비 쪽에 최근 부상도 있고 물론 비아레알도 뭐 개랑 뭐 공격에 차출이 있는데 비중을 따졌을 때는 전 베티스가 좀 더 손해지 않나. 그래서 이건 풀엔 받으면 비아레알 풀엔 가야 된다 봅니다. 베티스가 홈이라 조금 빡세긴 한데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에요. 지난번 엘체전도 선제골 내주고 역전을 했던 거고 비아레알도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가 리그로만 보면은 바르샤전 빼곤 진 적이 없습니다. 그리고 원정에서도 다득점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원정 대부분 다 멀티골 이상 넣었어요. 그래서 풀엔 주면 풀엔 가야 된다. 그래서 풀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풀엔 보는 경기들은 무승부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 다음 경기 네이메언 브레다인데 이거 배당이 올랐더라고 네이메언이. 저는 이 브레다하고의 순위 차이도 좀 납니다. 네이메언이. 그리고 네이메언이 아주 좋은 게 뭐냐면 득점이에요. 득점. 브레다가 16골이거든요. LADBC에서 꼴찌입니다. 득점이. 네, 하위권 팀 치고는 실점이 적어요. 26골. 그 주변에 있는 팀들 대부분 막 30골, 많게는 뭐 40골 넘는 팀도 있고 꼴찌인. 근데 네이메언이 실점은 좀 더 많거든요. 29골로 3골. 근데 득점이 3배 좀 안 되게 차이 납니다. 거의 한 2.5배. 43골이기 때문에 43골이면은 아약스보다도 득점이 높아요. 그리고 그 순위가 4위고. 이 정도면은 원정이라도 네이메언 가야 되지 않을까. 근데 이제 왜 무승부를 버릴 수 없냐면 이 뭐 공격에 부상도 경고 누적으로 빠지는 선수도 있긴 하지만 이 브레다가 은근히 좀 빡세요. 네이메언이 최근에 뭐 아약스도 비기고 홈에서 계속 다득점 중이거든요. 그래서 6경기 연속 지금 오버기도 하고 뭐 폴란드한테 2골 먹혔지만 3골 넣고 페노르트한테도 2골 내줬지만 4골 넣고 그래서 뭐 4연승도 했었고 최근에 졌던 경기는 위트레이트밖에 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승부를 보는 이유는 이 브레다의 실점 때문입니다. 최근에 득점이 얘네는 별로 없어요. 그래서 대부분 다 언더인데 PSV 0대1로 졌죠. 엑셀시오르 0대1, 스파르타 0대1, 위트레이트 홈에서 1대1로 비기고 텔스타도 0대1, 흐로닝은 0대0. 가만 보면 졌던 경기 다 한 골 차입니다. 컵대회 헤라클레스 1대4 패배 말고는 그 네이메언한테 0대3으로 진 것 빼고는 다 한 골 차요. 다 한 골 차. 아약스도 1대2, 알크마르 0대1. 그래서 이게 네이메언 홈이면 당연히 뭐 승을 좀 더 보겠는데 이거는 원정에서 좀 애매하다. 그래서 그렇다고 오버 가기도 애매해요. 배당이 낮고 1.54 올라서 그건데 그래서 요거는 승이나 무중에 가지 않을까. 무가 좀 걸립니다. 실점 때문에. 네이메언이 아무리 골을 많이 넣어도 본인들도 실점을 해서 결국 선택지는 그거 같아요. 브레다가 워낙 득점력이 적기 때문에 네이메언이 최근에 이제 실점했던 만큼의 실점을 하진 않을 거예요. 보통 두 골씩 먹혔거든요. 지금 최근에 보면은. 근데 상대들이 뭐 아약스 아니면 뭐 페노르트 막 이러다 보니 그런 건데 걔네보다는 실점을 적게 하겠지만 한 골 정도는 먹힐 수도 있다. 그래서 그래도 승을 좀 더 볼게요. 저는 득점력 때문에. 일단 6대4로 보겠습니다. 배당이 오르더라도. 자,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할게요. 앙제 마르세유. 자,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해도 지금 거의 50분이 돼가는데 오신 분들 추천이랑 즐겨찾기 뭐 유튜브로 다시 보시는 분들은 구독하고 버튼 좀 눌러주시고. 자, 마지막 앙제하고 마르세유는 원래 마지막 경기는 잘 안 가는 편이긴 합니다.
항상 마지막 경기는 좀 변수가 많아서 그런데 마르세유가 순위도 더 높고 아주 좋아요.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. 근데도 불구하고 좀 불안한 건 득점도 2배 차이. 거기다 실점도 적죠. 근데 이제 앙제가 홈에서 잘한다. 마르세유는 또 원정에서 무승부가 없습니다. 4승 4패. 뭐 앙제 같은 경우에는 딱히 큰 뭐 결장이나 이런 뭐 경고 누적은 없는데 뭐 공격이 이적 1명 있고 마르세유는 국대 차출 수비 말고는 없어서 마르세유가 좋을 수는 있거든요. 근데도 이 앙제가 최근에 했던 그 경기들을 보면은 뭐 르아브르전 지긴 했지만 홈에서 낭트도 잡고 그리고 뭐 모나코랑 비긴 적도 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졌던 경기들 은근히 좀 쉽게 안 졌던 경기들이 많더라고. 최근에 보면은 랑스도 그렇고. 그래서 마르세유가 유리하긴 한데 이것도 배당을 생각하면 가기가 좀 빡세다. 그리고 마르세유는 또 다음 경기가 리버풀하고의 이제 챔스 경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애매하다. 그래서 아마 퇴장당한 2명은 그 컵 대회 2개를 다 적용시켜서 아마 이번엔 다 나오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모르겠어요. 이거는 그래도 앙제 승까지는 안 보고 마르세유 승무에서 보는데 저는 마지막 경기고 굳이 가진 않을 것 같다.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끝났습니다. 질문 있으신가요? 질문? 아까 뭐 물어보신다고.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벌써 7시 반이 됐는데 없으면 방종을 하고 코번 일반승이요? 일반승은 갈만해요. 일반승은 제가 지금 다시 보면은 마엔을 본 경기는 아니거든요. 이거는 보면은 당연히 1위고 그 레스터가 뭐 순위 차이도 좀 나긴 하는데 잠깐만요. 이게 득점이 20골 차이 납니다. 실점도 레스터가 9골이 많고 그리고 홈에서 9승 2무 1패예요. 코번트리가. 요새 조금 주춤한 거는 원정에서 이제 뭐 비겼던 경기도 많고 이제 최근 컵 대회도 지구에서 이제 뭔가 문제가 많은데 홈에서는 요새 잘하는 입스위치한테만 졌지 진 적이 없어요. 마엔을 못 보는 이유는 그 전에 스완지, 뭐 브리스톨, 그리고 찰튼도 결국 실점을 했고 뭐 브로미치도 한 골차. 그러니까 예전만큼 막 다득점으로 이겼던 경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기 때문에 일반승은 해줄 수 있다. 근데 레스터도 최근에 보면은 득점이 좀 꾸준합니다. 뭐 브로미치로 유나이티드한테 지긴 했지만 한 골, 뭐 퀸즈파크한테도 한 골, 브리스톨 2골 해서 결국 오버를 봤던 이유는 배당도 비슷하고 근데 오버보다는 확실히 일반승이 괜찮아요. 왜냐면 코번트리가 1대0 승부가 최근에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일반승 정도는 갈만하다. 요겁니다. 이해되셨나요? 이해되셨으면 추천, 질차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또 질문 없으시면 방종합니다. 저도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없으시면 가볼게요. 일단 바로 이제 유튜브도 올려야 돼서 구독자 게시판에는 바로 이제 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전체적인 그 결과들을. 어쨌든 수고하셨고 내일도 이 시간이나 조금 일찍 아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일도 이런 식으로 할게요. 미리 보고 와서 좀 짧게 근데 이게 짧은 게 아니죠. 지금 이게 50분이나 됐는데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. 저는 가보도록 하고요. 다들 적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가볼게요.